내는 순간 퇴사다 걱정하던 아빠도, 턱도 없는 지원금 허리띠만 졸라맨다 고민하던 엄마도 이제는 시원하게 타! 임신 예정인 가정, 출산 예정인 가정 모두 주목! 내년부터 육아휴직이 이렇게 바뀐대요.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모성보호 3법의 통과로 육아 지원이 확대됐대. 그 중에서도 특히 육아휴직은 가장 크게 변하는 제도야. 어떻게 변하냐면, 첫 번째 변화, 더 많이 더 빨리 준다. 지금까지 월 최대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난대. 또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줬었거든? 그것도 시원하게 폐지! 한마디로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치솟는 물가에 비해 여전히 조금 아쉬운 급여지만 그래도 한숨은 돌리게 되었어. 사실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어서 아빠들은 휴직을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 그럼 어떻게 된다? 엄마들의 독박 육아로 이어진다. 저출생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여성의 일방적 희생, 이른바 모성 페널티잖아. 이런 불평등을 느끼지 않고 부모가 함께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쭉 물가에 맞춘 지원 부탁합니다. 그 외에 한부모 특례는 월 최대 300만 원으로 6+6 부모 육아휴직 때는 25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 더 편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지금까진 출산휴가 따로, 육아휴직 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내년부턴 통합 신청이 가능하대. 게다가 사업주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 육아휴직을 쓸 땐 퇴사를 각오하고 쓴다고 하잖아. 특히 남성은 회사에서 은연중에 거절의 뉘앙스를 풍기거나 왕따나 권고사직 같은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많더라고. 하지만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후 엄마들의 육아 부담이 감소되고 가정의 친밀도가 강화됐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90% 이상이었어. 무엇보다 아빠도 부선권이라는 게 있잖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성별 상관없이 당당하게 육아휴직 써보자고. 내년부터 부모 자리는 6개월씩 총 3년 사용 가능. 필요에 따라 4번 나눠 쓰기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변화, 중소기업의 부담은 덜어준다. 사실 이런 제도가 생겨도 공기업이나 대기업만의 잔치란 비판도 있잖아. 그래서 내년부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에 육아휴직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대. 육아휴직을 위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했어. 뭐 없는 것보단 낫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해. 이런 육아휴직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만 받을 수 있거든.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난달에 모성보호 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모성보호 3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 또 예비 부모한테는 제도적으로 분명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가지는 의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용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쓸 수 없는 환경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정규직 중심이잖아요.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쓸 수는 있지만 내가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에 내 일을 대신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사실은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런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건 반가운 일이야. 하지만 단지 이런 제도들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아. 남녀 구분 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육아가 짐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 내년에도 육아휴직 쓰기 눈치 보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결국 이런 제도 자체가 다 부쓸모일 테니까.